'cause I did on my own, alone again. 이제 대통령 선거가 정말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선거 정보를 전달하는 언론의 보도가 더 중요해지는 시기인데 지금의 대선 보도가 과연 유권자를 위한 정보를 제대로 주고 있는지 돌파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부산 민주언론시민연합 김보영 정책위원 스튜디오에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이제 정말 대선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요. 대선 보도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네, 선거 시기에 언론은 유권자를 위한 유익한 정치 정보를 전달해야 하는 의무를 가지고요. 네. 예. 또 유권자는 각 후보와 정당이 제시하는 공약과 정책을 정확하게 알 권리를 가집니다. 하지만 현재 대선 보도는 그 역할을 충실히 하고 있을까라는 의문이 조금 드는데요. 네. 특히 이번 대통령 선거를 비호감 대선이라고 많이 말하지 않습니까? 네. 이렇게 많이 언론에서 언급을 하고 있는데 오히려 그렇게 비호감 선거 프레임을 언론에서 강조를 하면 시청자들은 막연하게 구체적인 근거도 없이 후보들에 대한 부정적인 이미지가 커져서 투표를 하지 않는다든지 의도적으로 정치에 거리감을 둔다든지 하는 정치 혐오감이 생길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 언론이 나서서 유권자의 민주적 의사결정을 방해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게 되는 거죠. 네, 그러니까 뭐 시민들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를 쭉 살펴서 어떤 단어를 만들어내는 경우도 있지만 방금 말씀하신 대로 그냥 비호감 대선이라고 계속 써놓으니까 아 비호감 대선이구나라고 생각하게 되는 경우도 많다 아닙니까? 그래서 지금 이제 유권자의 알 권리를 위한 정보를 제대로 잘 전달하고 있는지 살펴보셨다고 하는데 분석 결과는 어땠습니까? 네, 부산민원연이 지난 1월에 그 이번 대선에서 유권자가 보고 싶은 보도가 무엇인지 시민들에게 의견 조사를 실시했었는데요. 그러니까 많은 시민들이 그 후보들의 정책을 비교할 수 있는 보도, 또 정책을 검증하는 보도가 보고 싶다는 의견을 가장 많이 주셨습니다. 네. 그래서 정책 보도를 조금 살펴봤는데요. 그 지난 2주간 그 6개 종합 일간지와 2개 경제 일간지, 그리고 지상파 3사, 그리고 종편 4사 의 선거 보도를 분석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뉴스에서 정책명을 한 줄이라도 언급을 한 경우를 모두 포함했을 때 그 정책 언급 보도는 전체 선거 보도 중에 31%를 차지했는데요. 네. 이 비율도 전체 선거 보도에서 그렇게 높은 비중은 아닌데, 그러니까 단순하게 정책을 전달하는데 그치지 않고 검증까지 나간 보도가 있느냐라고 살펴보니까 네. 그 비중은 더 급격하게 떨어졌습니다. 그러니까 10건 중에 1건 수준이었는데요. 네. 특히 신문은 2월 2주차 들어서면서 조금 미세하게 정책 보도가 늘어났지만 방송의 경우는 오히려 더 줄었습니다. 네. 그래서 선거가 다가옴에도 불구하고 정책 검증 보도가 현저하게 적어서 유권자들의 올바른 의사결정 과정을 언론이 과연 돕고 있는 것인가라는 부분에 대해서 의문이 좀 들었고요. 네. 특히 당선 가능성이 높은 후보인 이재명 후보와 윤석열 후보의 연관어 분석을 해보면 정책과 관련된 키워드는 더욱 찾아보기가 힘들었습니다. 네. 이재명 후보나 윤석열 후보는 특히 언론에서 많이 언급하는 후보기 때문에 뭐 정책 공약 기사가 당연히 많아야 되는 것 같은데 그렇지 않네요. 네, 그렇죠. 이재명 후보는 그 대장동 의혹이라든지 욕설 뭐 이런 키워드가 많이 부각이 됐고요. 윤석열 후보는 그 아내인 김건희 또 안철수 후보와의 단일화 등이 연관성 네. 높은 키워드로 나타났습니다. 예. 그래서 지금 두 후보가 강조하고 있는 그 코로나 피해 지원이나 부동산 정책들과 관련된 그 다양한 정책 키워드는 찾아보기 힘들었습니다. 네. 특히 이런 경향은 그 종편의 그 시사대담 프로그램에서 더 두드러졌습니다. 예. 그래서 2월 14일과 15일 그 종편 4사의 대선 관련 대담을 주제별로 분석을 해봤는데요. 그 주제별 방송 시간을 조금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야권 단일화 주제로는 96분 17.2%를 차지했고요. 네. 그리고 이재명 후보 아내인 김혜경 씨 의혹과 행보는 59분으로 10.5%, 그리고 윤석열 후보 의혹 논란은 10.3%였는데 특히 그 야권 단일화 관련해서 종편 4사 모두가 방송 시간을 10%를 넘기면서 큰 관심을 보였습니다. 반면에 공약 정책은 그 MBN에서 2분 정도를 다뤘고요. 예. JTBC, 뭐 TV조선 채널A에서는 단 1초도 다루지 않았습니다. 네. 앞서서 우리 이제 국민들이 가장 대선 보도에서 보고 싶은 게 정책 비교고 정책 검증이라고 하셨는데 1초도 다루지 않은 언론사가 있었다 하는 네. 지적. 예. 근데 이제 뭐
뭐 다 지금까지 누구나 다 느끼고 있겠지만 사실 뭐 주로 언론이 이제 선거 판세 유불리만 쫓는 그런 모양새 아닙니까? 그러면 이제 네. 지역 언론의 대선 보도는 어땠습니까? 네, 그 아무래도 대통령 선거라는 전국 이슈다 보니까 그 지역 언론은 국회의원 선거나 지방 선거에 비해서 보도량이 아주 많은 것은 아니었습니다만 예, 예. 그래도 후보들의 뭐 지역 공약을 점검한다거나 또 후보들이 부산에 방문했을 때 주목해서 소식을 전했습니다. 특히 대선을 한 달 앞뒀던 2월 7일 이후에는 지역 언론도 그 후보별 정책 공약을 비교한 해설 분석 기사들이 많이 네. 나왔거든요. 특히 부산 MBC와 국제신문은 국토균형 발전과 지역 소멸의 해법에 주목한 기사를 내보냈고요. 그리고 부산일보는 그 2030 부산 엑스포 그리고 가덕 신공항, 메가시티 북항 재개발 등 그 부산 현안에 대한 대선 후보들의 그 실행 의지와 그 방안을 따져 묻는 기획 기사를 내보냈습니다. 특히 2월 17일에는 그 던지고 보자식 지역 공약 되레 불신만 키운다에서 그 윤석열 후보가 유세에서 발언을 했던 그 가덕 신공항 임기 중에 완공할 수 있다에 대해서 현실성이 없음을 지적하기도 네. 했었습니다. 예. 그리고 그 2030 세대의 이번 대선에 대한 인식이나 후보들의 평가를 들어보는 기획 보도들도 이어졌는데요. 부산일보는 2030 지지자의 찐심 그리고 국제신문은 대선 부산 MZ 세대의 속마음 기사를 연속으로 내보냈습니다. 특히 국제신문은 그 부산의 대학 언론인 네트워크가 협업을 해서 그 단순 지지율 조사를 벗어나서 그 청년 당사자인 목소리를 들어서 좀 시의적절한 기획으로 평가됐습니다. 예. 자, 이번 14일에 후보 등록을 마쳤고 15일부터 공식적인 선거 운동이 시작이 됐습니다. 본격적인 대선 운동 시기이기 때문에 뭐 기사량이나 보도 내용도 조금 더 심층적으로 전환이 되지 않았을까 싶은데 실제로 어떻습니까? 네, 근데 오히려 이 시기에는 특히 지역 방송은 정책 검증보다 그 후보들의 행보와 그리고 야권 단일화에 집중하는 기사가 더 많아지는 경향을 네. 보였습니다. 예. 그리고 KBS 부산의 경우는 그 부산 MBC가 11건, KNN 12건에 비해 보도량도 8건으로 조금 적었고요. 그리고 유세 행보를 단신 뉴스로 대부분 채웠습니다. 네. 그리고 그래서 좀 지역 방송, 공영 방송 역할에 조금 소홀하지 않았나라고 저희가 좀 평가를 해봤고요. 예. 그리고 또 이 기간에는 그 시민사회에서 여러 가지 정책 제안들을 많이 해주셨는데 하지만 그 부산 MBC가 이주민 공약이라든지 항만 민영화 중단 뭐 요건을 보도한 것과 국제신문과 부산일보가 문화분권 공약을 보도한 것 외에 유권자 움직임을 따로 보도하지 않아서 다소 유권자 의제에 지역 언론이 소홀하지 않았나라는 좀 평가가 있었고요. 특히 지역 언론에서 부산이 대선의 스윙 보터다라는 부분을 굉장히 많이 강조를 하고 있으면서 그 PK 민심의 향배가 중요하다라고 보도를 해왔었는데 네. 정작 유권자의 요구에는 관심을 갖지 않아서 유권자를 표로만 대상화한 것은 아닌가라는 아쉬움이 있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지역 언론이 조금 더 이제 지역민의 정책 제안의 공론장 역할을 해줬으면 한다. 요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후보들이 부산에 방문했을 때 지역 언론이 주목해서 보도했다고 하셨는데 어떤 경향을 보였습니까? 네, 그 공식 후보 등록을 하기 전까지 반영한 보도 건수인데요. 네. 1월 14일부터 2월 5일 그러니까 후보 4명이 이제 방문을 했을 때 지역 언론의 보도량을 보면 그 윤석열 후보가 15건, 안철수 후보 5건, 심상정 후보 3건, 이재명 후보 11건으로 좀 압도적으로 이재명, 윤석열 후보의 보도 건수가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특히 이재명, 윤석열 후보는 이제 각각 따로따로 방문을 했음에도 기사에서는 항상 같이 언급이 되는 경우가 네. 많았습니다. 예. 예를 들자면 이재명 후보가 2월 7일에 발표한 부산 9대 공약을 소개하는 기사에서 기사 말미에 꼭 1월 15일에 윤석열 후보도 부산 공약을 발표한 바가 있다라는 네. 내용을 같이 전하면서 그러니까 한 번 더 좀 노출이 되는 좀 그런 경향을 보였고요. 하지만 이렇게 보도량은 많았지만 그 대부분 후보가 방문한 장소나 좀 행보를 단순하게 전하는 스케치 기사거나 또는 후보의 연설이나 발언을 좀 그대로 나열하는 수준에 거쳐서 좀 양은 많았지만 내실 있는 보도는 아니었다라고 보여졌습니다. 네. 그러니까 보도량에서는 거대 양당 위주로 보도가 됐다 이런 말씀이신 것 같고요. 내용적으로 봤을 때는 어떻습니까? 네, 부산일보는 그 윤석열 후보 방문 관련 기사를 가장 많이 실었는데 그 중에서도 그 공공기관 이전 공약, 또 산업은행 이전 공약에 주목하면서 그 양강 후보의 정책 대결의 키워드를 그러니까 금융 중심지라고 네. 강조를 했고요. 예, 예.
그리고 국제신문은 그 이재명 후보의 그 글로벌 해양도시 부산을 위한 그러니까 9대 공약 중에서 2029년 가덕도 신공항 개항 그리고 남부 수도권 요 내용을 부각했었습니다. 네. 그리고 안철수 후보 방문 보도 관련해서는 그 지역 방송에서 그 PK 출신의 유일 후보다라는 내용만 보도를 해서 구체적인 공약은 전혀 언급이 되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안철수 후보는 부산 방문 보도보다 그 단일화 관련 기사로 훨씬 더 많이 언급이 됐습니다. 그래서 안철수 후보 단독으로 뭐 정치 철학이나 공약을 소개한 기사 없이 그냥 단일화 전담 후보라는 좀 프레임이 강조가 돼서 네. 또 윤석열 후보하고 함께 좀 등장을 하는 그런 경향을 네. 보였습니다. 그리고 심상정 후보는 그 설 연휴 직전에 부산에 방문해서 그 지역 신문이 휴관을 해서 좀 보도량이 줄긴 했는데 그래도 타 후보에 비해서 보도량이 현저히 적었습니다. 그래서 심상정 후보의 보도량이 적다 보니까 그 심상정 후보가 내세우는 그 사회적 약자와 관련된 정책이 조금 지역 언론에서는 부각이 되지 않아서 좀 많은 아쉬움이 있었고요. 이재명 후보나 윤석열 후보가 그 당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언론의 주목도가 높은 것은 당연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적어도 그 지역 유권자의 알 권리를 위해서라도 좀 후보들에 대한 편향되지 않은 보도가 좀 필요하지 않은가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마지막으로 얼마 남지 않은 선거 기간 이제 유권자의 알 권리를 위해서 시청자 입장에서 언론은 어떤 보도를 하는 게 좋을까요? 네. 공식 선거 운동 전에는 뭐 백보 양보해서 뭐 선거 전략이라든지 아니면 후보들의 의혹 제기 보도, 그러니까 쉽게 시청자들의 눈길을 끄는 보도를 했다 하더라도 지금 얼마 남지 않았지 않습니까? 네. 지금부터는 언론이 그렇게 하면 안 될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대선이라는 것이 정말 중요한 우리나라의 5년의 미래가 걸려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만큼 그 후보별 공약이나 또 요즘 유세에서 후보들이 굉장히 좀 막말이라고 하죠. 네, 네. 예, 그런 말들을 많이 쏟아내고 있어서 그 유세 현장과 토론회에서 그 후보들이 하는 발언과 주장, 그러니까 의견들 중에 잘못된 부분이 있거나 우려스러운 발언이 있다면 좀 언론이 좀 바로 고치거나 팩트 체크를 해서 유권자들에게 잘못된 정보가 가지 않도록 하는 것이 좀 중요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특히 기계적 중립에서 벗어나서 그 유권자들의 어떤 민주적 의사결정을 보장해 줄 수 있는 끝장 검증이 좀 필요한 시기다라는 생각이 들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선거라는 것이 나의 삶에도 큰 영향을 미치는 큰 이제 예. 국가 일이다 보니까 좀 언론이 제대로 된 정보를 주는 것이 중요하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근데 이제 언론이 그렇게 안 해주니까 문제라고 오늘 말씀을 그렇죠. 하셨는데 네네. 저희 시민들 입장에서는 어떻게 바라보는 게 좋을까요? 하나 팁을 주신다면. 아무래도 그 포탈을 통해서는 그 눈길이 가는 제목들이 있어요. 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뭐 클릭해서 볼 수는 있지만 자기가 표로 이어지는 데 있어서는 유용한 정보가 결코 아니기 때문에 네. 그 좀 스스로 유권자도 어떤 정보가 제대로 된 후보를 선택할 수 있는가 하는 좀 그런 정보를 찾아야 되는 적극성이 조금 유권자에게도 필요한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희 오늘 말씀 비판적인 시각으로 보겠습니다. 예.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부산 민주언론 시민연합 김보영 정책위원이었습니다. 예, 저 항상 정직한 선곡을 자랑하는 저희 자갈치 아줌에서 마지막 곡 뭘 선곡했지? 네, 프로듀스 101의 날 뽑아줘 핑미 남기고 저희도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예, 매 눈으로 바라보고 뽑아드리겠습니다. 자갈치 아줌의 17,837의 박성원이었습니다. 네, 저는 아나운서 서정모였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